주스냐 섬유질이냐 지혜를 위한 해독의 앤서니 윌리엄 저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자, 주스냐 섬유질이냐, 샐러리 주스를 그려서 치유와 해독을 돕는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먹어내는 사람들 앞에 꼭 나타나는 의외의 또 치열한 논란거리가 있는데 바로 과육이다. 어떤 건강 전문가들은 무엇이든지 즙을 내어서 즙만 마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섬유질을 못 먹는다고 우려한다. 그들은 과일과 채소에서 섬유질을 빼면 영양소를 다 빼는 거라고 믿는다. 곧 소장과 결장의 건강을 지키고 장내 열전을 키우고 유형을 줄여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하며 규칙적인 장 운동을 돕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거라고 믿는다. 착즙 반대론자들은 착즙은 부자연스러운 것, 자연 상태의 통식품을 파괴하는 것, 식물이 몸에 주는 유익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꽤 탄탄한 논리이자 좋은 명분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사실부터 짚어보자. 기존 통념을 다 깨뜨리네요. 식이섬유의 중요한 부분에 유익균들을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된다라는 것이 이론이 많아도 또 더 중요한 포커스가 해독을 하는 부분이니까 독소,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착각.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 사람은 가공식품만 먹는 사람밖에 없다. 나는 추천하지 않지만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 믿고 과일을 끊는 사람조차도 섬유질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심지어 근데 섬유질을 먹으면서 얼마나 변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나?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 믿고 과일을 끊는 사람조차도 섬유질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심지어 패스트푸드로 거의 매일 때우는 사람도 섬유질은 충분히 섭취한다. 미국인의 흔한 식단 중에서 주유소, 편의점, 부리토, 그래서 거기로 만든 이런 거에서 드라이브루스 햄버거, 그리고 소세지, 팬케이크, 와플, 기름에 찌른 튀김 등등 최악의 메뉴만 골라 먹어도 섬유질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섬유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건강한 식습관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변비에는 섬유질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데 장의 운동이 느려서 병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섬유질 부족 때문이 아니다. 염증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건강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치즈, 글루텐, 그리고 모두가 신성시 하는 계란 같은 음식을 먹이로 삼고 증식하는 병원균이다. 통밀빵을 열어보자. 통밀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강한 섬유질 공급원이다. 문제는 통밀빵이 글루텐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글루텐은 장내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유해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서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지게 만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서 막힌 것이 뚫리길 바라며 섬유질을 더 챙겨 먹는다. 섬유질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섬유질이 부족하지가 않다. 제대로 된 음식의 섭취로 장내에 유해한 세균과 바이러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그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장관 예벽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 심지어 아보카도 등으로 식단을 채우려는 사람이라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섭취한 섬유질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면은 따로 있다.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해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을 자연히 덜 먹으므로 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이 건강하려면 섬유질을 늘릴 것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음식을 줄여야 한다. 포커스는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감으로써 유해한 균들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적군을 쳐내야 된다 이 말이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 음식에 이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흰빵은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졌는데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흰빵을 먹는 사람은 오로지 흰빵만 먹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것에서 충분히 섬유질을 공급받는다. 여기서 흰빵의 진짜 문제는 통밀빵과 마찬가지로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연쇄상 구균, 또 대장균, 포도상 구균을 비롯한 수백 가지 유해한 박테리아의 변종에 먹이게 된다. 그 중에서 연쇄상 구균의 여러 변종이 실력병이나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을 일으키면서 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글루텐은 또한 장관에 잠복해 있다가 대장염을 일으키는 대성포진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연쇄상 구균과 마찬가지로 셀리아병을 일으키는 웹스타인바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대장과 내벽염증을 일으켜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하는 각종 병원균의 먹이 역시 글루텐이다. 이러한 만성 장질환의 원인은 여전히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장에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요인은 장관 주변의 신경 손상이다. 위, 소장, 대장의 내벽과 그 주변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런 신경의 염증이 생기면은 위무력증이나 위경련이 일어나고 속이 불편해지거나 또 배가 부풀어서 오르기도 하며 장 운동이 멈추거나 또 느려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염증 역시 섬유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섬유질이 아니다. 위약의 조성본인 위산과 섬유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화 문제를 안고 산다.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섬유질은 단백질 분해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섬유질은 지방 분해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지방 분해는 담즙이 담당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담즙도 부족하다. 간이 약해지고 처지고 둔해져도 담즙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간이 그렇게 된 이유 역시 가득한 지방과 트러블 메이커 음식 섭취 때문이다. 트러블 메이커 음식은 간, 장관, 심지어 위에도 살고 있는 여러 병원균의 먹이가 된다. 이런 먹이를 먹고 정식한 병원균은 결국 위장에 궤양을 일으킨다. 대장균에 의한 궤양, 연쇄상 구균에 의한 궤양, 심지어 단순 보진 바이러스 E형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궤양이 생기는 것이다. 궤양은 섬유질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병균이 나쁜 음식을 먹고 일으키는 것이다. 장의 연동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장에 섬유질이 들어가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추신경계에서 연동 운동을 시켜서이다. 신경계의 연동, 뇌에서 보낸 신호가 신경계를 타고 그래요. 소정으로 가서 음식물이 계속 장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뇌와 장관 사이의 연결성이 아주 좋다. 무엇을 먹든 섬유질 유무와 상관없이 장관 연동 운동을 시작한다. 누구는 흰빵, 백과 백설탕으로 만든 라이스 푸딩 같은 백색 음식만 실컷 먹는데도 장 운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반대로 장 운동이 시원치 않아서 화장실을 잘못 가더라도 이런 섬유질 부족 탓이 아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섬유질을 쓸 수는 있지만 애초에 장관에 기능 장애가 생긴 것은 섬유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포커스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글루텐이나 계란 같은 트러블 메이커 음식과 우리가 노출되는 독성 중금속 같은 여타 트러블 메이커들이다. 트러블 메이커 음식과 독소는 중추신경계가 장관과 소통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장관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연쇄상 구균, 대성포진 바이러스, 대장균 외에도 수많은 유해 곰팡이의 먹이가 된다.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과한 지방 섭취도 장 문제에 한 몫을 한다. 장기간에 걸려서 고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처지고 둔해져서 담즙을 덜 만들게 된다. 이 담즙 부족이 문제의 본질일 수가 있다. 담즙 부족. 담즙산이 지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간이 약해져서 담즙이 모자라다 보니 장내 음식으로 통과시키려고 섬유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틀렸다 이 말이네요. 간이 약해져서 담즙이 모자라니까 장간과 대장의 염증을 줄이기 위한 병원균 청소, 단백질 분해를 위해서 위산 분비량 개선, 매일 먹는 지방과 장벽에 달라붙어서 썩고 있는 묵은 지방의 분해를 위한 간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려는 조언보다는 섬유질 부족을 걱정하려는 조언이 훨씬 많다. 우리는 섬유질을 마치 선조들이 물려준 지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양 받아들이지만 사실 식습관에서 섬유질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마루를 빗자루로 거칠게 쓸기만 하고 망가진 마루장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장문지의 기저에 깔린 본질을 외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문지를 섬유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점점 병을 키우고 만다. 응급용 방창고에 불과한 섬유성 완화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소화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저에 깔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섬유질 부족이 문제의 시발점은 아니다. 장 문제를 해결하고 장 기능을 회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착즙한 주스를 약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